정치한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재미있는 여론조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 11명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는데요.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 그 전직 대통령의 개별 공과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어찌 보면 당연하고도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요거 좀 짚겠습니다.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로 나왔어요. 윤석열. 처음 윤석열이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전두환을 앞섰네요. 최악에서. 윤석열 77%, 전두환 68%, 그다음 박근혜, 노태우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저는 70%가 아니라 최악의 대통령 100%가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7% 낮다. 네, 근데 전두환도 나쁘지만 왜 윤석열이 악인 1위일까? 제 생각으로는요. 전두환 이순자 부부도 문제였지만 사실 이순자 씨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대 악인 커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국정을 농단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부패 사범이라는 점에서 더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평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전두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해외에 나가서 뭐 술을 먹고 어떻게 했다던가 부인이 해외 순방 시에 해외 정상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에 따라가서 명품백을 샀다던가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한마디로 나라 망신시킨 나쁜 윤건희 부부에 대한 평가가 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거 있습니다. 윤석열, 전두환, 박근혜, 노태우 이 4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오, 뭘까요? 당 간판만 바뀌었지 사실상 다 국민의힘과 아하, 예, 맞습니다.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전문당이나 계엄 전문 정당, 비호감당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원래 평소에 전두환을 존경한다 했었어요. 그 전두환을 눌렀으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조사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이 내란 수계 혐의가 확정되면 이 조사에서도 이름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으로 모시고 이렇게 이런 조사에까지 대통령의 지위로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안전하게 보호하고 돈도 잘 벌고 외국 나가서 대우도 잘 받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나라 국격과 위상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국정 운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의혹만 들여다보면 뭐 본인이 잘하면 되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질타를 하거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잘하면 되지. 뭐 그런 거 듣기 싫다고 이 야당 의원들 싹 쓸어내려라라고 뭐 한다던가 뭐 아내 김건희도 잘못한 거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 듣기 싫다고 경로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비상계엄으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런 직역까지 비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 뭐 좋아하는 친한 검사들, 이 공동체들, 뭐 이권 카르텔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심지어 국민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통령인데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조사에 계속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름을 빼야 된다. 부대변인님 오늘 화가 많이 나셨네. 근데 역설적으로 이 조사를 보면서 김건희가 나도 사실상 대통령이었어라고 넣어달라고 내 이름 왜 주장할지도 없어? 모른다. 맞네. 물론 이건 제가 농담조로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두환 얘기하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내란 쿠데타 과정에도 김건희가 관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좀 엄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에 대한 평가. 윤석열은 일단 잘한 일이 많다라는 응답은 12%밖에 안 됩니다. 예. 제일 꼴찌예요. 잘한 일이 많다에선 꼴찌, 잘못한 일이 많다에서는 1등. 예. 근데 극보수 절반 정도가 윤석열, 전두환, 박근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대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 극보수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까는 좀 논란이 있을 수만 있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 편향적으로 반공주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보주의자들, 반공 사상을 중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근데 전두환은 도대체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일각의 아주 소수의 분들은 전두환이 뭐 경제 살리고 이랬던 거 아니야라고 좀 잘못 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이념 편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면 무조건 찍는 거구나. 예, 그렇게 보셨군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객관적인 공과를 떠나서 네. 그 그냥 습관적으로 내 편이 공격받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지금 이렇게 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맥락에서 자꾸 국민의힘이 뭐 체제 전쟁이다, 이념 전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지금 당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자정하고 본인들이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마련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되게 반대로 가고 있죠. 장동혁 대표가 이 연장선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은 역대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 평가 시험을 거쳐서 공천심사를 받도록 지금 자격평가 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평가가 헌법과 역사 이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역사 부분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런 보수 정당들이 배출한 그런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이해도 평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 정치 성향이나 이념 성향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당이 지나치게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 이념 중심의 정당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념 중심의 정당이요? 아주 방향을 잡아도 한참 잘못 방향을 잡았고 심지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평가 기준이 헌법과 역사인데 지금 무슨 헌법 시험을 봅니까? 이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자들이 헌법을 여기에 자격 시험을 본다고 넣어놓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헌법시험 빵점 맞아 혹시 공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이 보수 정당의 뿌리들이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국민 누구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표를 주시고 또 지방선거에 자리를 줄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러고 있군요. 그러니까 국민 중심 정당 되겠다고 이름도 당명도 국민의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 중심이 아닌데. 내란수계 중심 혹은 독재당 중심 이런 네. 사고인 것 같은데 어제는 좀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당의 당원 당규에는 분명히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잘 담으려고 노력을 예전에 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전두환, 윤석열이 전두환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장동혁 대표는 면회까지 가면서 짝사랑을 혹은 서로의 사랑인지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전두환, 윤석열, 장동영 3인방 이런 요즘 딱 프레임이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잘한 일이 많다 평가 1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를 했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갤럽 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대요.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좀 씁쓸하기는 하네요. 예, 독재 정권.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산업화 시대의 향수가 좀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 이제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본 그 세대들 같은 경우에 워낙 배고프고 힘든 세대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이런 것에 대한 향수가 좀 투영이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노짱님이라고 사석에서 불러요. 이 노짱님이란 말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권위주의 타파, 정치개혁, 그리고 국민들이 똑같은
주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타파 등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뽑은 나의 대통령을 지켜본 세대와 그렇지 않고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독재자라 할지라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세대 간에 좀 나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그런 공들을 인정을 이제 더 받고 앞으로도 더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뭐 박정희가 1위라는 것이 뭐 씁쓸하기도 하지만 우리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의가 있든 과가 있든 어쨌든 국민들이 스스로 뽑은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위상과 그 위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의 뭐 국회의사당이라던가 뭐 이런 뭐 백악관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다 걸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잘못했고 이것은 잘했고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더 그 국가와 뭐 역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지금 진영으로 갈려져서 이 사람은 우리 대통령, 저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 아닌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을 더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10년 동안 1위라는 것이 좀 씁쓸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운 그런 공관은 우리가 잘 학습해서 더 나아가는 지름길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약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좀 재조명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박정희 정신 되살리자 이런 표현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자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보다 강조하는 정신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는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말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때 뭐라고 했느냐. 노무현은 없지만 모두가 노무현이 시대를 만들겠다. 저는 이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대통령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인권 변호사가 된 것, 성남시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정치인에 입문한 것도 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선 시절에 노무현 인권 변호사 특강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 갈까 아니면 시민과 함께 가는 길이라 할까 시민과 함께 가는 일을 가는데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 성남에서 시민운동하다가 출마했거든요. 근데 돈과 연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노무현의 후예들이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것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1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는데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뉴욕의 맘다니 시장 주목받고 있죠. 미국의 맘다니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 전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다.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참 좋고 국민의힘은 누굴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혁이 얼마 전에 이게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거라는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댓글에도 감히 네. 언과 행이 좀 일치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광주 가가지고 시민들 항의를 받습니까? 이렇게 공과가 재조명되면 윤석열에 대한 공과도 재조명될까요? 바뀔까요? 그러진 않겠죠. 일단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공이 있어야 우리가 과도 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3년 동안 어떤 공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라는 정책에 진짜... 대해서도 500 올렸더니 야, 좀 더. 그래서 2,000이 됐다는 건 아닙니까? 그 국정을 뭐 과학에 의해 근거해서 마련했다고 하더니 윤석열 본인이 과학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본인의 입맛대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얘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윤석열과 이 내란에 동조했던 이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확실하게 단죄를 짓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역사 헌법을 다시 평가를 한다. 뭐 역사를 뭐 본인들의 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윤석열을 또 학습하고 또 이후에 어떤 일을 또 재조명해서 벌일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참에라도 정말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이루어지게 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지도 않은 사과를 해서 저는 솔직히 윤석열 때 개사과 시즌2 맞아요. 딱 생각이 났다. 개헌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사과인가 기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공이 없다 하더라도 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독일이 사실은 전쟁을 끝나고도 최근에 독일의 지도자들까지 고개 숙여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래 세대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정말 철저하게 하고 내란 공범들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 기록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엄벌을 내려주셔야 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판을 자꾸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세대만의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역사적 기록이라는 걸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